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녹색당 신지혜 공동운영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212, 또 카카오톡, 레인보우, 유튜브 댓글로 의견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이 적자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 네. 뉴스로 이제 그래서 오늘 이 토론 주제를 잡았는데 장혜찬 씨가 좀 소개해 주시죠. 전반적인 이제 2018년 서울 지하철의 적자가 5,39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적자치고는 적자폭이 꽤 크죠. 예. 근데 이 5,390억 중에서 65.7%인 이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3,540억이라고 하니까 예. 사실 우리가 이 무임승차 때문에 국민 세금 3,500억 가량이 1년마다 서울에서 소모되는 셈이고요. 예. 제가 2016년, 17년 자료를 쭉 보니까 그나마 최근에는 전체 적자 대비 이 무임승차 적자의 비율이 좀 떨어졌어요. 65%잖아요. 근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의 비율이 80%가 넘어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경영상의 요인들도 있겠지만 이 무임승차, 특히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 같은 경우가 이 적자를 굉장히 많이 유발시키는 주된 원인이고, 이로 인해서 이 교통공사 차원에서 안전물 관리라던가 시설물 재보수, 여기에 대해 투입돼야 될 비용들이 들어가지 못하면서 잠재적으로 국민이나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에 노출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신지혜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혹은 교통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임승차 제도가 단순히 적자라고만 해석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이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득이 날 수 없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의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예. 당연히 교통 약자들께도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일환으로 그 무임승차 같은 것들을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저는 지금 서울시나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이 적자라고 얘기되는 그 예산에는 그 다른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2017년도에 국회 안에서 발의된 법안 중에 현재 지자체에 있는 적자 예산들을 그 정부의 돈으로, 세금으로 감면시켜주는 그 지원하는 법안들이 현재 법 상임위에 그 계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법안들이 통과가 된다면 각 지자체가 빚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부가 함께 시민들의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인과 교통약자에 대한 무임승차 혜택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고. 네. 장혜찬 씨는? 그런데 이 법안이 국토위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계속 2년째 계류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보 정부건 보수 정부건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교통비 적자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이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간 1조, 나중에는 2조, 3조가 될 수 있는 이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국가가 계속 제공하게 된다면 사실은 이 교통공사의 운영도 좀 더 방만해질 가능성도 크고, 언제까지 이 세금을 퍼줄 수 있을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사리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국토위에서도 국토부 관계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사실 처음 무임승차가 도입된 건 전두환 정권 당시였습니다. 그렇죠. 1984년부터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우리가 OECD 내부에서 고령화 비율, 고령화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살펴보니까 2020년대 되면 우리 노인 인구가 15%가 되고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한 사람이 지금의 기준으로는 노인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무임승차를 계속 놔두게 된다면 처음에는 국가의 세금으로 조금은 보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늘어나는 폭을 결코 감당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안전사고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을 많이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설물 보수라거나 전동화를 새로 만들고, 뭐 지금도 몇몇 역에는 천장에 철판이 좀 위험하고 뭐 이런 역들도 꽤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될 돈이 이 노인 무임승차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 또 독일이나 이런 국가에서도 전면적 무임승차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연령 기준으로? 네, 연령 기준으로 할인은 좀 있어요. 특정 시간대에 뭐 고연령차들에게 한 50% 정도 할인을 해준다는 정도의 정책은 있지만 아예 돈을 안 내고 무제한으로 교통을 제공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이 정책 지금은 손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손본다는 게 아예 없애자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 연령을 좀 상향하자는 거예요? 어떤? 저는 기준 연령 상향은 결국에는 이 문제를 뒤로 좀 미루는 정책밖에 안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이 북유럽이나 서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노인들에게 할인을 제공해 주되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아야만 네, 네. 이 적자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지금은 사실 버스 알겠어요.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일부러 안 타요. 맞아요. 돌아가더라도 지하철이 공짜이기 네. 때문에 지하철을 과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요금은 받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됐으면 합니다. 신재 위원장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노인 대상으로 한 혹은 그 교통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임승차 제도는 다른 나라에 자랑할 만한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나라들도 이런 방식의 특정 계층이나 혹은 뭐 학생, 뭐 거기는 뭐 노인이 아니라 이제 학생이나 다른 대상을 다른 연령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식의 무임승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야 할 텐데 저는 연령 기준을 좀 높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예산 때문이 아니라요. 네. 몇 달 전에 그 대법원에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렸잖아요. 그랬죠. 그에 따라서 정년 연령도 예. 상향이 됐었는데 예. 그것처럼 이 임금 뿐만이 아니라 지하철 요금이나 혹은 공공요금에 대한 보험료에 대한 나이 조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네. 그에 따라 한 70세까지 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이미 2015년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은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의제화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무임승차 제도를 누구에게 수혜자로 할 것이냐 논의를 할 시기가 좀 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부족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그 예산으로 지자체들의 적자를 지원해주고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득에 따라서 뭐 빈곤층에게만 노인이라 하더라도 혜택을 주도록 하자. 뭐 이런 안도 나오지 않습니까? 장혜찬 씨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선별적 무임승차 제공안 같은 경우도 검토해볼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아주 약간의 이용료라도 있어야 이 쓸데없이 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시골 노인과 도시 노인 간의 격차입니다. 네, 네. 사실은 시골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이 교통 상황으로 보나 아마도 경제적 수준으로 보나 도시에 있는 노인들보다 더 열악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의 무임승차 정책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있는 도시나 수도권 노인분들에게만 예. 이 배려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레인보우로 손상진님께서도 딱 그 논리, 전철이 없는 지역도 있는데 교통비 지급으로 변경해야 차별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 맞습니다. 주세요.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인들에게 1,000원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바우처 같은 경우도 공급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국가 단위에서 이런 정책을 통합해서 시골이나 이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세팅이 이제는 좀 필요한 시기다. 계속 언급한 것처럼 예, 전두환 시대의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예. 3,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거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적자뿐만이 아니라 복지 가운데서 복지 사각지대, 역차별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네, 무임승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저는 보편 복지의 형태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우리가 노인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굉장히 많은 노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고 정말 발이 걷기 힘든 노인들께 지하철이나 다양한 대중교통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볼 수 있다고 증명하는 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만약에 무임승차 연령이 상향되고 그 예산을 좀 정부가 지자체를 지원을 해준다면 저는 지금 나오는 예산 적자의 문제가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별복지로 넘어가면 문제점들이 이런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인이 수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를 관리하는 관리 비용이 일에다가 더 든다? 또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거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또 월급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보통 보편복지를 주장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편복지가 오히려 선별복지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예, 더 많은 예. 사람들이 혜택을 잘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곤 합니다. 전 이것도 이 의제에 똑같이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따른 차등화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도시 농촌 노인분들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문제도요. 저는 대중교통 이 무료 승차를 대체해서
바우처를 주자기보다는 도시 내의 노인분들은 대중교통을 쉽게 더 잘 이용하실 수 있고 지역에 안 계신 분들은 오히려 그런 지자체가 하는 각자 개별적인 사업을 통해서 바우처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를 없애서 뭘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다 동시에 돌아갔었을 때 각자 다양한 연령층의 노인 혹은 지역에 살고 계신 노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장혜찬 씨, 근데 저런 정도 뭐 연령 상향 정도 가지고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네, 일시적 유봉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령 상한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떤 거요? 지금 이제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국민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문제까지도 복합적으로 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특정 정책에 대해서 연령을 정할 때 뭐 교통은 나이를 이렇게 하고 국민연금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따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년과 노인의 어떤 근로 가능 인구, 연한,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손댈 수가 없다. 네, 그런 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것만 먼저 급해서 70세로 올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복잡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또 시골의 노인들도 차별받지 않도록 어쨌든 할인율을 매기는 것. 그리고 그 할인율이 상당히 많이 할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사실은 2018년 기준으로 지하철 인구의 한 20%가 노인이라 하더라고요. 5사람 중에 1사람이 지금 무임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약간만이라도 요금을 받는다면 충분히 이 적자폭도 개선할 수 있고 또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설물을 좀 더 깨끗하게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35년 동안 대한민국의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노인 연령 기준에 따른 굉장히 많은 제도 변경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논의하자 그걸. 네,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이미 예측되는 바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과 더불어서 대중교통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나 혹은 뭐 의정부나 이런 데를 연결하는 GTX를 깔겠다는 그 정부의 혹은 지자체의 그 정책들이 있잖아요.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게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좀 필요하고 뭐 서울 같은 경우에 한 해의 적자가 5,390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받았던 대중교통이 아니라 그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에 막 24조가 들어가잖아요. 막 그 대다수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데 과연 그런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그걸 나중에 우리가 유지보수할 때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또 똑같은 돈이 쓰여질 텐데 과연 합리적인 합리적으로 세금을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고령 사회로 가서 앞으로 이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 그건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부담은 충분히 우리가 해야 한다. 그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기존 방식에 계속해서 고속도로를 만들고 GTX를 깔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서울시 지하철이나 지금 이미 운영되고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더 낮게 하는 데 쓴다면 굳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혹은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임승차 제도를 싹 없애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네. 어떤 분은 또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노인들한테 일단 뭐 무임승차를 허용하되 자신들은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넉넉하신 분들은 그 자신들이 그냥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내지는 자기가 혜택받는 그 요금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시스템도 좀 열어두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가적인 제도를 개개인의 선의에 맡겨두는 것은 좀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 그게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추진할 수 있겠지만 국가의 정책을 특정 개인이 뭐 얼마를 기부할지 모르는데 그런 데 맡겨두는 것은 조금은 제도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이 노인 연령 올리게 되면 정년이라던가 국민연금도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 논의를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됐다. 사실은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노인들의 근로 가능 연령도 달라졌습니다. 65세라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없고요. 최근에 이 고용 통계 이야기를 좀 꺼내보면 2월달 고용 통계 개선된 게 노년층 근로자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고용 통계가 조금 개선된 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정부에서도 지금 노년층의 어떤 일자리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전반적으로 이 연령도 상한이 가능하다면 상한을 하고
국민 연령 지급이나 이런 부분까지 해서 예. 우리가 65세가 노인이라는 고정관념을 이런 논의 때문이라도 이제는 좀 빨리 논의를 좀 시작하자. 지지부진하지 말고. 그 얘기는 신지혜 씨랑 같은 입장이신 네, 거예요. 그건 뭐 청년이라 왠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지난번 대법원 판례도 있고 하니까 차제의 이 기준 연령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논의를 좀 해보자 그 말씀으로 듣고 신지혜 씨 마지막 한 말씀. 저는 뭐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성숙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지금 변화의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양한 분야에 전환기가 와 있는데 정치권이나 사회권이나 모두 다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개진, 예. 논의, 토론,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적자를 적자로만 그냥 보고 바로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끝나지 말고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조금 넓어지는 그런 상황이로군요. 지금 현재가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바뀐 사회의 모습을 좀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제도들이 그러니까요.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의무라도 지는 게 네, 오히려 네. 그분들에게 더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주고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런 뿌듯함을 드리는 또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알겠어요. 자,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